네, 반갑습니다. 떠먹이 눈썹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이제 이 총급여액 같이 공부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프로세스 공부했습니다. 그쵸? 조금 늦게 올려드려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시즌 시작이라 정신이 없네요. 자, 일단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국에 프로세스를 공부한 거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뭘 결국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결국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저랑 같이 이제 하나하나 해서 마지막 결국엔 요 결정세액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결정세액을 구하고 나서 기납부세 원천징수된 요것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산하는 게 결국엔 연말정산이에요. 그쵸? 그럼 우린 공부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다 이제 체크된 걸 하나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은 요 총급여액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총급여액에는 이제 과세가 있고요. 이 과세는 소득세도 과세하고 각각의 4대 보험을 과세하는 대상이 돼요.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비과세 있죠. 비과세는 소득세도 과세 안 하고 각각의 4대 보험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끝났다면 이미 2021년은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죠. 그래서 만약에 요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걸 공부해보고 2022년 올해 있죠. 올해 거에 적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거 과세 대상 볼게요. 자, 과세 근로소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고용 관계에서 종속지치에서 근로대가를 제공한 모든 대가라 모든 대가. 모든 대가니까 일단은 모든 대가라고 해놓고서 비과세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잘 해야겠죠. 그쵸? 자, 갑시다. 뭐 이렇게 사실 작년이랑 그렇게 개정된 건 없어요. 작년에 개정된 건 없는데 뭐 작년을 세법을 알아야지, 그죠 우리가? 그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2021년 귀속 세법이니까 요거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소득세법 이렇게 많아요. 보면요, 근로를 제공으로서 받는 봉급 뭐 요런 것들 다 수당, 이와 성질 비슷한 거,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청의 이해 주는 의결권에 따라 상여를 받는 거,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뚫어야 됩니다. 어차피 세법 공부하시고 이거를 연말정산 계속 하신다면, 자, 인정상여 뭐냐면요, 법인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인세에서 요렇게 회계랑 세법이 다르거든요. 회계랑 세법이 다른데 우리는 세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맞춰주는데, 이렇게 맞춰줌에 있어서 요런 세무조정이 발생이 돼요. 뭐 사실 우리는 이제 법인세 우리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뭔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입금산입, 송금, 불산입 하면서 여기가 만약에 귀속자가요, 여러분과 같이 임직원이야. 이 세무 조정의 원인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거야. 여러분 임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인정상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법인세에서 비용이 부인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득에 가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요거 발생하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쵸? 가끔씩 발생하세요. 보통 직원보단 임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냐고 이제 한도가 초과되면 그것도 근로소득으로 보고요. 종업원 등 대학원 교직원들 직무발명보상금 요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과세 볼게요. 과세. 네, 이제 하나하나 예시를 좀 보는 겁니다. 사례를 보면요, 뭐 교재비, 판공기, 기밀비, 명목, 요 업무를 위하여 사용이 불명한 거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연월차, 수당, 뭐 이름 다 돼요. 직무보조금, 의료비 보조금, 교통비 다 돼요. 위로금, 공로금, 학자금, 가장 축하금, 이게 다 과세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비과세를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비과세를 잘 외우면 이 과세는 비과세를 빼고 다겠죠. 그쵸? 봅시다. 자, 이제 사택제공이익인데, 자, 사택제공이익 볼게요. 사택제공이익이랑 주택자금 요거 중요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택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이고 주택자금 대여 이익이에요.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띄워 볼까요? 그냥 다. 중소기업 요 제외인데 소액주주 임원. 자, 봅시다. 출자자 임원하고요, 요렇게 세 개를 나눠야 돼요. 자, 출자 임원 뭐예요? 주식이면서 주식을 샀어요. 그 회사에, 자기 회사에 샀으면서 임직원인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비출자 임원, 사용인, 여러분 대부분 지금 사용인 직원이겠죠? 직원. 소액주주 임원, 지분율 1% 미만이면서 액면가 3억원 미만을 말합니다. 됐죠? 어쨌든 이 사람들, 이게 세법상 처리가 달라요. 첫 번째 사택 제공 이익과 두 번째 주택자금 대여 이익이 다릅니다. 첫 번째 사택 제공,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울산 내려가서 현대에서 이제 뭐 기숙사 사는 친구도 있는데, 자, 그럼 보면은 유지비, 무상 저가 임대료 볼게요. 이렇게 돼야 돼요. 출자 임원은요, 만약에 그렇게 사택을 제공했어요. 유지비 같은 거, 송금, 불산, 법이 그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일단 비용 인정 안 하고 뭘 한다고요? 상여, 요게 뭐라고요? 인정상여 지금 앞에서 공부한
즉 만약에 이 여러분이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좀 어려운 거죠. 무상 저가임 데스. 그래도 입금 산입이야. 왜? 출자 임원이니까 제재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만약 주택자금 대여했어요. 주택자금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더 이제 안 돼가지고 회사에서 해줬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면 요것도 필요 없어. 이 무조건 입금상이야. 즉 그래서 출자 임원은요 빡세요. 출자 임원은 무조건 근로소득입니다. 아시겠어요? 뭐로 인해서 사택 제공 이익이든 주택자금 대여 이익으로 받는 그거는 다 과세. 됐죠? 근데 여기 오른쪽 봅시다. 요런 분들 비출자 임원이거나 이런 분들은 다 안 되는데 주택자금 대여 이익 있죠. 요것만 입금 상여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의 직원은 제외시킵니다. 그죠? 중소기업에 직원한테 대출을 해준 것까지 그것을 중소기업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사실 올해 들어온 건데 사실 뭐 요게 뭐 명확화 시킨 겁니다. 사실 원래 이랬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요거 체크 한번 하시고요. 됐죠? 그래서 요거 조금 한번 정리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갑시다. 그래서 요거 주택자금 대여액이 원래는 이만큼 뭐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저가로 뭐 내가 뭐 3%에서 이자가 100만 원이야. 근데 뭐 1%로 뭐 해주는 거죠. 저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요 빨간색 차이를 요렇게 때리는 거예요. 됐죠? 요거를 입금상에 하는데 뭔 빠진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제외할 건 중소기업 직원은 제외시킵니다. 됐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인정상여기 때문에 다 근로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걸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요. 종업원을 위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거 봅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건 자 종업원을 위해 사용자가 대표 사용자가 대표예요. 인플로이 그 회사입니다. 그죠? 제가 지급하는 원칙 근로소득인데요. 예외적으로 이런 거는 근로소득 보지 않아요. 보면은 단체 수송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 보장성 보험 요런 게 있어요. 중 연 70만 한도입니다. 또는 임직원의 손해배상금 요런 것들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자 요런 거 뭐 계약기간 만료 전 만료에 받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환급금이라는 건 이제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다 근로소득이고요. 주식 매수 선택 요거 좀 스타거시면 잘 나오죠. 가끔씩 제 친구도 많이 받아가지고 요거 볼게요.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딱 보면은 근무하는 도중에 받았어요.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근무하는 법인 근무시 퇴사시 이렇게 나눠서요. 근무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인이야. 그럼 요것만 근로소득입니다. 요것만 근무시에 받아서 그걸 행사했어요. 그럼 근로소득입니다. 근데 만약에 근무하는 법인에서 특수관 받았는데 퇴직해서 그걸 행사했어요. 기타 소득이고요. 고용관계 존재하는 기타예요. 우린 이건 기타는 상관없으니까. 그쵸?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세 받고요. 비과세가 중요하죠. 비과세. 여러분들의 이제 중점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비과세 이렇게 있습니다. 봅시다. 먼저 학자금 및 교육비 먼저 볼게요. 비과세 요거 좀 우리가 다 같이 볼 거예요. 학자금 및 교육비 봅시다.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이나 교육비는 요건이 있어요. 비과세가 되려면 지금 비과세에서 보고 있어요. 비과세 제목이 비과세로 돼 있죠. 그죠? 이 잘 봐야겠지.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거 끝났어요. 2021년도에 이거 알았는데 몰랐다. 그러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신에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같이 이거를 잘 세팅을 해야겠죠? 알아가지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회사의 지급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기간 초과에 근무하는 그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교육이시면 그 교육기간 초과 근무한다는 요 요건이 성립이 되면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 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됐죠? 근로장학금 당연히 비과세고요. 됐죠? 초과 안 할 시에는 반납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녀학자금 봅시다. 자녀학자금은 과세예요.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 자녀학자금도 주시는 거 아시죠? 그죠? 슬프다. 모르면 저도 사실은 저기 회사가 이런 건 없는데 그죠?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죠? 이런 회사가 있다. 자 이런 회사로 우리가 다 함께 이직을 합시다. 어쨌든 자 자녀학자금 과세요. 없어요.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는 자녀학자금이 있어요. 요거는 비과세입니다. 그죠? 요거 빼고는 자녀학자금 받는 거 다 그분의 근로소득이에요. 뭐 아버지가 받는다 그럼 아버지의 근로소득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볼까요? 그리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세액공제랑 연결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세액공제 이제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했지만 교육비 세액공제예요. 결국엔 요건데 자 보면은 자 비과세 과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쵸? 근로소득 비과세 과세 근데 막 예를 200만 원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그리고 학비가 300만 원을 냈습니다. 누군가.
자, 그럼 세액공제는 뒤에 가서 공부할 거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은 건요 세액공제에서 빼줘야 돼요. 이건 뭐 상식적인 거지, 그죠? 두 번의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비과세자금은 세액공제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비 세액공제할 때 이 100만 원이 대상 금액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과세했죠? 그럼 비과세가 아니니까 그대로 300만 원은 요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뭐에? 교육비 세액공제. 됐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됐습니다. 됐고요. 체크하시고 뒤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실비 변산적 급여는 요거는 사실 닥치고 암깁니다. 그냥 뭐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진율, 숙진율, 여비 이런 건 전액이고요. 자가운전보조금 여러분 차로 여러분의 차여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된 차로 뭐 영업을 뛰었어요. 그러면 월 20만 원, 교육연금이 받는 연구보조금 20만 원, 기자가 받는 취재성 20만 원, 뭐 위험상 20만 원, 착용하는 피복 전액이죠. 천재지변 기타로 인한 급여 전액, 이전지원금 뭐 이제 공무원 뭐 세종에 갔거나 아니면 다른 갔거나 할 때 월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월 20만 원 요렇게 바꾸면은 요게 쭉 요만큼이나 월 20만 원입니다. 비과세 혜택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자가운전보조금 요거 특히 별표 치세요. 요거 있는데도 아직도 안 받는 회사도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야 돼요. 사용자가 부담한 4대 보험 봅시다. 사용자가 부담을 하죠. 뭐 4대 보험료는 4대 보험료 빡세죠. 그죠? 사용자 회사가 50% 부담해주고 사용인 이 여러분 직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50%를 반반씩 내주죠. 즉 이 사용인의 50% 내주는 거죠. 회사가. 그죠? 그런데 볼게요. 이 100%를 다 내죠. 사용인은 어떻게 해요? 여기 100% 낸다는 게 50% 사용인이 낼 50%를 급여 줄 때 덜 주죠. 급여에 지금 앞 뒤에서 볼 거예요. 급여 명세서에서 뗍니다. 땜, 그죠? 떼고 안 좀 볼까요? 자, 그래서 세전급여에서 여기서 우리가 뭐 저번 시간에 프로세스 한번 봤잖아요, 그쵸? 4대 보험 요거죠? 요걸 떼잖아요, 요거를 소득세 지방세인데, 그죠? 요거 말하는 거, 요거 지금 요거 말하는 거죠. 요 50%를 직원 여러분들 안 받았잖아요. 그 안 받은 걸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100% 금액을 요렇게 내는 겁니다. 그쵸? 내는 건데 만약에 이거 50%는 이거 법이잖아요. 법. 우리나라 회사에서 하려면 무조건 법으로 해야 됩니다. 50% 무조건 내줘야 돼요. 그죠? 법인에서 그 회사는 송금이 비용 처리 인정되고요.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내면 안 되지. 이건 상식적인 거지. 그죠? 법에 의해서 그냥 이 회사가 50% 부담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뭐 꽁 주고 병 주고 약 주고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건 당연히 50% 내는 건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50%도 안 내줍니다. 제 와이프 회사가 그랬는데 지금 안 다니지만 와이프 회사가 50% 4대 보험료도 회사가 다 내줘요. 이게 복지입니다, 복지. 나 이런 회사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런 회사 너무 좋지. 4대 보험료가 다 떼이잖아.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떼이는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많지 않고 대부분 떼이는 게 뭐예요? 4대 보험료야, 그쵸? 4대 보험료 짜증나, 그죠? 내가 뭐 병원도 안 갔는데 지금은 안 가지. 어쨌든 지금 안 가는데 막 건강보험료 엄청 많이 털리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걸 회사에서 내줘. 요거 볼게요. 요랬을 경우에 봅시다. 대납한 경우에. 자,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에서 송금 인정해주고요. 요거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 받은 사람의.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의. 자,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원래는 세전 300인데요. 요렇게 4대 보험료 40이라고 볼게요. 그럼 원래 세금 20만 원을 원래 이 사람은 240만 원을 받았어야 돼. 그런데 이 40만 원을 회사에서 대납해 준 거죠. 대납해 줬어. 그러면 얼마 받아요? 이렇게 안 하고 280을 받겠지. 이런 회사가 있다고요. 복지를 해준다고요. 그죠? 해줬어. 그럼 이 40만 원 어떻게 한다고요? 그 근로소득이 합산하는 거, 이 사람의.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봐봐요. 이 사람이 세전금을 더 준 걸 봅니다. 그래서 월 세전금 300인데 300에다가 지금 요 40만 원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별표. 대납시. 됐죠? 회사가 내준 거죠. 됐죠? 그래서 40만 원, 12에 480만 원이 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보험료 공제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됐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체크할 것도 없다. 만약 뭐 대납하는 회사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10곳 중 한 곳도 안 돼요. 됐죠? 자, 됐고요. 됐습니다. 그 식대 봅시다. 식대는 현물 식대를 받았을 때 전액이고요. 식사대는 10만 원입니다. 물가 올려주는데 이건 안 올려줘. 최소 20만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10만 원이면 나누기 20하면 밥값이 5천 원을 계산한 건데 요즘 밥값 5천 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쨌든 뭐 세법은 제일 이런 건 모른 척 하죠. 다 식대입니다. 그래서 현물 플러스 식대, 현물 식대를 받으면서 식사를 받으면 식사대는 전액 과세예요. 그러겠지. 현물 식대 받는 거니까. 야근시 현물 식대 제공받는 요거는 비과세 해줘야겠지.
야근해서 빡쳐 죽겠는데 밥만 먹잖아. 그쵸? 근데 이것도 과세? 그럼 이거 엎어야지. 그죠? 그런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출산수당 보육수당 봅시다. 출산수당은 배우자 포함해요. 그죠? 출산수당 뭐 저도 애기 있는데 제가 애기 낳지 못 나잖아. 그죠? 그럼 배우자가 낳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배우자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만 6세 이하 보육수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만 6세 이하입니다. 6세 이하만 이렇게 되는 월 10만 원이에요. 근데 요게 주의점이 요거예요. 자녀 수와 상관이 없어. 뭐 3명이 됐든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냥 월 10만 원이에요. 이게 다르죠. 이게 뒤에 가서 자녀세액공제를 공부할 거예요. 자녀세액공제는 수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요 출산수당 보육수당 요거는 무조건 월 10이에요. 사실 요거 좀 더 해주면 더 좋은데. 그죠? 요런 거 사실 개정이 잘 안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수당 봅시다. 한도 연이에요. 연 한도 240만 원이니까 사실 한 달로 치면 20만 원이죠. 자, 근데 초과수당 예금 연장이나 야간이나 휴일 요런 걸 말해요. 비과세 요건이 있어요. 이 생산직 근로자가요.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에 3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돼요. 그리고 월정급여액이 210만 원. 월정급여액은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라 월정급여 매월 받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월 받는 금액. 매월 상여 빼고 상여 매일 받진 않잖아요. 상여 빼고 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월정비 210만 이하 요게 요건이 충족되면 한도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큽니다. 그래서 보면요. 연 240만 원이죠. 여기서 요 월정 급여가 조금 더 보면 과세랑 비과세 구분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매월 급여 총회에서 비정기 상여나 실비 변상적 빼고요. 총괄로서 빼면 되는 거예요. 실비 변상적 아빠 위에서 봤죠. 그죠? 전에서 보고 왔잖아요, 지금.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10만 원 이하면서 직전 연도 총급액 3천만 원이야. 총급액이 뭐예요? 지금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요거예요. 총급액 요걸 말하는 거죠. 그죠? 총급액 여러분들이 받는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근로소득공제 세법에서 그냥 빼줍니다. 세법에서 빼줘요. 그냥. 그래서 그걸 뺀 게 이제 근로소득 금액인데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는요. 한 3년 전까지는 생산직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범위를 넓혀줬습니다. 혜택이 커요. 그래서 공장에서 근로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운전 및 운송 이런 거 다 돼요. 청소 경비 노무직 그리고 단순 노무직 중에서도요.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숙박시설, 조리 및 음식, 매장 판매, 통신 이거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그 별표를 올리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이거 만약에 이 요건이 해당된다면 연 24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도 안 내요. 그리고 4대 보험료도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고 회사 대표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고 해당이 된다면 요거 비과세 받으세요. 됐죠? 그리고 지문별명서 요건 한도 연 5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재작년에 바뀌었죠. 됐습니다.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볼게요.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은 국외근로소득 먼저 봅시다. 이렇게 해서 원형업 선박이나 국외 항해 선박, 국외 건설 현장 월이야 월 여러분 월 300까지 해줘야겠죠. 그죠? 힘드시잖아요. 이외 일반적으로 월 100입니다. 이건 뭐지 이외라는 건 이제 뭐 보겠어요. 뭐 개성공단이었는데 이제 뭐 개성공단 뭐 없어진 지 엄청 오래됐죠. 뭐 그런 겁니다. 됐죠? 그리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 휴가급여 이런 거 다 비과세 해줘야겠죠.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해줘야지. 누구 지금 어딜 빨아먹을 거라고. 그죠? 병사 걸 빨아먹으려고. 그죠? 유족보상금 이런 거 다 비과세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번 다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혹시 실무자들 중에서 혹시 정리하실 분들 요게 있어요. 저도 이게 헷갈려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근로소득이 실무자들만 들으세요. 근로소득이 과세랑 비과세로 나뉘죠. 그쵸? 총급액을. 근데 또 이 비과세가요. 신고, 즉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여러분 신고할 때 신고하는 것과 신고 안 하는 것으로 나뉘어요. 이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신고하는 건 보육수당 이 별표. 요게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비과세이지만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신고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식대, 자가운전, 육아수당 공단이 지급하는 거 요런 거예요. 됐죠? 근데 여러분 요게 요 과세랑요. 요 신고하는 비과세 요걸 합쳐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랑 근로소 지급명세가 같아야 돼요. 제가 지금 총급액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됐죠?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됐죠? 그래서 저도 요거 때문에 처음에 실무할 때 헷갈렸어요. 이게 뭐지? 근데 비과세이지만 신고는 해야 돼. 됐죠? 그리고 밑에 거는 신고할 필요도 없고 여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근로소 지급명세에도 포함이 안 되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근로소득공제 세율 이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차이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또 한번 해주세요. 뱉다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